오늘도 삽질의 연속입니다. 최근에 저는 상업용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일주일 넘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임장을 다녔어요.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 주변에도 월세를 받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 워낙 종목이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부터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조그만 오피부터 시작해서 다가구, 다세대, 상가, 뭐 꼬마 빌딩까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선택하는 게 각 영역에 대한 그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 그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뭐 저도 과거에는 그랬고요. 근데 이제 각 개별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나에게 적합한 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좋은 곳을 선택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듯이 가랭이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에 대한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와 잘 맞는 종목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고, 저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한 끝에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종목은 상가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상가를 위주로 쭉 많이 둘러봤었고요. 상가를 선택하는 이제 기준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던 기준들을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립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냥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제 기준인데요. 뭐 혹시 또 도움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참고만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제가 검증하는 작업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 검증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수치에 대한 검증이에요. 숫자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대출을 일으키고 세금, 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그 중개수수료까지 부대비용 다 계산하고 그 들어갔던 비용 대비 최종 수익률이 일단 1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인가, 일단 거기서 한번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 가격이 주변에 있는 매물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면 호구가 되니까 그 매매 평단가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뭐 인근 뭐 물건의 사례, 뭐 최근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과거 사례, 현재 물건들 다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게 월세 시세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지금 혹시나 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에 그 월세가 너무 과도하게 높게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역으로 수익률이 높아 보이게끔 해둔 건 아닌지, 그래서 적정한 월세 시세를 검증합니다. 그걸 검증하려면 또 현재 또 이제 월세 주변의 물건들을 다 살펴봐야 되죠. 개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알기는 조금 어렵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그 월세 시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매 가격, 월세 가격,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수익률, 그것들을 통과하면 첫 번째 검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2번째 검증을 하는데, 이 2번째 검증은 희소성, 대체 불가능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수도권을 고집하지도 않고 또 무조건 지방을 선택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그 기준들이 맞는 곳이라면 쭉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도시에서 최소한 나름 급지가 괜찮은, 기왕이면 1급지에 해당하는 입지인지를 좀 봅니다. 왜냐면 그 상권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되도록이면 지역을 낮추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1급지를 선택하자. 그리고 1급지 안에서도 그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도 상가 건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안에서도 최상위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인지 그것도 검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차인을 검증하죠. 이 상가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 기왕이면 뭐 병원이나 뭐 편의점, 마트, 관공서 같은 이제 우량한 임차인이 이제 들어와 있는지 또는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그 임차인이 한 달에 매출을 얼마 정도 일으키는지, 순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도 검증합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월세를 뭐 5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누군가가 태권도 학원을 하고 있는데 태권도 학원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이 4분의 1이 월세로 나가고 있는 거죠. 25%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건비하고 또 다른 비용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내가 병원을 이제 딱 월세를 이렇게 받았는데 500만 원 내고 있는데 이 병원은 1년에 보니까 매출이 뭐 한 2억 가까이 난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500만 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뭐 진짜 2%도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월세가 좀 높아지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그 입지가 희소성이 있어서 대체 또 다른 또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이제 결국 전부 다 이게 다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입지에 대한 희소성, 임차인에 대한 희소성, 뭐 그 다음에 뭐 대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하죠. 그 두 개의 검증을 다 통과가 되면 이제 제 투자 검토 이제 물망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쭉 추려가지고 이거 넘버 1, 이거 넘버 2 이렇게 쭉 추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을 넓히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게 너무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 가보고 싶고 시간은 부족하니까 다 가보지는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오늘도 뭐 물건 보러 또 차 타고 뭐 멀리 좀 갔다 왔었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오늘 검토한 물건은 이제 이 두 개의 검증을 이제 마친 상태로 물건 자체가 마음에 들고요. 최종 오퍼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가격 협상을 좀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귀찮은 건 사실 대출인 것 같아요. 대출을 알아볼 때마다 달라는 서류는 왜 그리 많을까요? 네, 그래도 끝까지 대출도 중요하죠. 긴장을 놓지 않고 가격 조율까지 한 번 더 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맞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쉽지는 않아요. 개별성이 강하니까. 또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프롬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아파트에 대한 교육을 하는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수강생들 분들이 현금 흐름에 대한 니즈가 많고 수익형 부동산 저도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저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혼자서 해 나가고 있는데 분명히 뭐 아파트 할 수 있으면 수익형 부동산도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왜 저렇게 시작조차 못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배우자 만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자를 정할 때 뭐 남자를 뭐 구한다고 하면 잘생기고 능력 좋고 매너 있으면서 술 담배 안 하고 목소리는 참 좋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대체적으로 낮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고 이 결국은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취할 건 취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합한 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는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외모도 사실은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그 수준을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어느 정도면 잘생겼는지 어느 정도면 못생긴 건지를 아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그 여러 종목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녀석은 도대체 수익률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는 건지 지방으로 가면 이게 수익률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야 적당한 건지 그게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게 제로이다 보니까 기준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잘 하려면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초가 아예 자체가 없는 거죠. 그 경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준을 수업을 듣고 뭐 상가투자,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자꾸 기준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그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에 있는 거는 평당 1억, 강동구로 가면 평당 4천만 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평균 얼마일까? 강동구보다 비싸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면 6천만 원? 그래 수긍할게. 이런 식으로 그 가격에 대한 어바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라고 하면 전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월세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입지가 달라질 때마다 그에 준하는 매매 평당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에 준하는 그 전용 한 평당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입지 순으로 정확하게 줄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게 조합을 하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기준이 없다가도 한번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쉽게 하면 월세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매매 가격이 얼마면 좋을까? 저는 그냥 바로 곱하기 2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억 정도면 나름 그냥 양호하다. 2억인데 매매가가 월세를 100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게 수익률이 6% 나오거든요. 뭐 다른 거 보조금 제외하고. 그 정도면은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물건이 아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는 뭐 괜찮다. 이런 이제 되게 작은 기준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있을 때 A라는 물건, B 물건이 둘 다 월세를 100만 원 받는데 하나는 매매가 뭐 1억 8천이고 하나 2억이라면 당연히 1억 8천이 좋은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역으로 하나는 2억이고 뭐 2억보다 더 크다고 보죠. 한 2억 5천하고 나머지 3억 한다면 첫 번째 좋다가 아니라 둘 다 안 좋구나. 이제 이런 기준도 빨리 만들 수 있죠. 2억 가까이 돼야 되는데 2억 5천은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그러면 매가가 너무 세구나. 월세 대비.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수익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다다익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실을 알고 해야 되는데 시세를 몰라서, 현실적인 월세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제 기준을 못 만드는 건데, 그걸 한번 쫙 파악하고 나면 야, 이게 지방을 가더라도 한계가 이 정도가 맥스구나. 좀 강남 입지나 1급지로 가면 이 정도 수익률이 맥스구나. 이제 그걸 알면 이제 내가 입지를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세 조사가 제일 먼저 아닐까 싶어요. 기준을 만들기보다. 그리고 이 시세 조사는 사실은 대단한 지식보다 그냥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게 빨라지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나만의 기준들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면 이제 물건을 가려내는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좀 내용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혹여나 제가 또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제 블로그에 덧글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낙찰받은 점포 택지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도금 대출 중단하고 이거를 3억 가까운 금액을 그냥 손실 보고 정리하는 게 맞을지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점포 택지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뭐 상가 이제 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것들.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처럼 그 점포 택지 토지 자체를 LH에서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죠. 도시개발에서도 분양을 하고 하는데, 이 아파트 분양이랑 비슷했어요. 토지 가격 5억 하면 그냥 10명 뭐 100명이 막 추첨하는 거예요. 그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랜덤으로 추첨해서 그냥 탁 선정되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 억대 프리미엄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막 100대 1, 300대 1 이렇게 막 나왔었죠. 뉴스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당첨된 사람이 돈을 벌어가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LH가 이거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일반적인 분양이 아니라 입찰 분양으로 바꿔버렸어요.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최저가는 5억인데 무조건 더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그냥 1등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H가 무조건 수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당첨받는 사람들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냥 탁 당첨되면 바로 그냥 뭐 프리미엄 1억, 2억 바로 붙을 수 있는데,
정말 운이 나쁘면 너무 높은 금액을 써버리면 뭐 5억짜리를 뭐 7억, 8억, 9억 쓴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사실 돈을 못 버는 분들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분양권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치기 전에 이게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칠 때까지 전매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파트 우리 중도금 대출이랑 좀 달라가지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사실은 대출을 일으키고 돈 납부를 안 하잖아요. 사실은 10% 계약금 내고 90% 잔금 때 내는데 이 택지는 당첨이 되고 나면 이게 한 6개월마다 이거를 탁탁탁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대여섯 번을. 이 중도금 대출이 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중도금을 잔압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이런 구조 어떤 변화 제가 전북 택지 뭐 예전부터 관심 있었고 최근에도 막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받는데 이거를 중도금 대출을 지금 계속 지금 납부하고 있는데 이거 납부하다 보면 이게 돈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도금이 진행될수록 토지 매도가 더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매수자가 그 돈을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와 고민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혹시나 뭐 어떤 구역인지 정보를 주면 뭐 입지에 대한 뭐 좀 설명이나 조금 약간 검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답글을 주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뭐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워낙 뭐 이런 지역들 저런 지역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뭐 행여나 뭐 조금 뭐 도움 될까 싶어서 답변하긴 했는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소한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효율적이니까 스튜디오 실내에서 촬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제가 이 공간을 쓰는 게 사실 2-3시간밖에 안 쓰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죠. 공간 너무 크고 비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정리하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한켠에 또 공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지금 스튜디오로 또 조금 탈바꿈 해가지고 타일 세팅하고 뭐 이삿짐 옮기고 이렇게 막 그런 작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땀이 좀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어쨌든 뭐 간간히 또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또 이런 공간에서 또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연구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스터디가 아니라요. 진짜 말 그대로 연구회예요. 연구회. 저처럼 약간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조금 당장 내가 어디 막 투자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새로운 분야 내가 전혀 몰랐던 지식 그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깊이 있게 연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피드백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해요. 왜냐면 깊이가 아파트는 생각보다 좀 얕고 그 다음에 뭐 클릭 몇 번 하면 시세 나와 있고 뭐 연구까지 할 만한 건 없거든요. 스스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번 연구회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좀 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아파트도 할지 모르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혼자서 진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질리지 않고 재미있게 현실감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제가 커리큘럼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하면 이건 무조건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연구회를 하나 만들었고 저처럼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네, 관심 가지고 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쭉 뭐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제 대구 부동산 그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면 하락을 좀 많이 했고 이슈가 많으니까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구가 미분양이 많죠. 그래서 대구 이제 미분양 상황과 그리고 그 분양권 프리미엄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 볼 때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만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애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을 딱 찍어놔요. 이 지역에 변화가 딱 생기면 여기서부터 변화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요거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 요거 순서대로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면 그게 다른 쪽으로 쫙 퍼질 거다 라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딱 찍어두거든요. 점을 탁탁탁 찍어두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입지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게 변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거부터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대구는 이제 수성구가 제일 좋은 입지니까 수성구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 전에 이제 미분양이 났었고 좀 어려움이 있는 단지들, 그런 단지들을 쫙 다 줄 세운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모니터링 해야 될 1, 2, 3 순위 이렇게 정리 작업들을 해놓은 건데요. 뭐 혹여나 또 여러분들 도움 될까봐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업해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 단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좀 더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만촌동 만촌 자이르네 여기가 이제 만촌 3동에서 학군이 이제 대단히 좋은 곳이죠. 뭐 범어 사동도 좋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워낙 고가로 이제 분양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이제 20% 이상 할인 분양을 시작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부동산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한 70% 정도는 계약이 되었다고 하고, 물론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죠. 보조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84 타입 A 타입은 거의 완판 임박 사항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84A부터 지금 거의 완판 임박한 상황이구나.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 타입으로 가고 그 다음 또 다른 평형으로 조금 가겠구나. 여기서 좀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여기 미분양 단지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딱 인지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얼만큼 이제 상황이 긴급하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범어동 쪽에 있는 범어자이, 그리고 이것도 사실 너무 비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막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애들이 이거를 또 시행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때렸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할인 분양당하고 버티고 있을까, 누구야 막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찾아보고 이 사람 옛날부터 시행을 언제부터 했었지, 어디서 주로 했었지, 옛날에 뭐 했었지, 막 그런 거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 찾아보면 여기 지금 벌써 어쨌든 계기고 계속 버텼더니 지금 계약률 95%까지 지금 된 거예요. 대단히 많이 올라온 거죠. 이게 또 완판 되면 그때부터는 뭐 홀값에 아무도 내놓지 않겠죠. 이 단지의 경우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계속 거래가 있고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동 1가 쪽에 가면 수성 자이 르네가 있어요. 초등학교 가까운 게 그나마 조금 장점이긴 한데, 이제 여기는 입지가 이제 범어동하고 저쪽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84 타입이 아니라 좀 저렴한, 여기는 이제 59 타입이 먼저 최근에 완판이 됐어요. 여기는 이제 59 타입이 4억대다, 뭐 중도금, 이것도 이제 무이자로 갑자기 변경해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59 타입이 완판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으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84 타입은 아직 이제 미분양 상태고, 당연히 분양권도 무피인 거고, 뭐 그런 것들. 역시 여긴 당연히 그 다음 순번이 맞구나,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해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수성구에 대한 것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여러 개의 구가 있잖아요. 8개 이상 구가 있는데 그 각 구별로 사실은 그 1, 2, 3 순위로 움직여야 될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대구 부동산 언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락장을 겪고 있는 지역들, 좀 하락을 많이 한 지역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미분양 소진율이에요. 그냥 미분양이 몇 세대냐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빨리 소진되고 있느냐, 이게 단지별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단지별로 다 체크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이건 노가다예요. 맞아요. 노력한 만큼 그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대구 부동산 전망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 막 몇백 장 막 만들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수성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예전부터 입지지도 무료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는 대구에서 제일 유명하고 전국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입지지도 조금 제 나름대로, 사실은 뭐 그냥 대구 수성구 입지지도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는 대구 전체에 대한 입지지도라고 봐도 무방해요. 어떻게 하면 대구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걸 딱 봤을 때, 아, 대구 수성구는 대치동이구나, 아, 대구 달서구는 그냥 관악구 수준이구나, 이것들을 쉽게 막 비유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입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뭐 약간의 이제 서머리 같은 것들 하고, 또 단지별로 이제 조금 정리해 놓은 것들, 뭐 이런 내용들 배포도 하는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제가 앞에 밑에 댓글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댓글 링크 따라가서 또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듣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 건강 유의하시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